우리 집에는 내가 어릴 적부터 살고 있는 히키코모리 아저씨가 있었다. 50에서 60대는 좋게 되어 보이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한 아저씨였다. 마치 옴질리교 교주같이 생겼다고 할까? 허구한 날 집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할아버지는 제대로 친가 외가 두 분 다 살아계셨으니 할아버지도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저씨를 타카시라고 부르며 어린아이 시중될 때 돌보곤 했다. 도대체 뭐하는 아저씨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철이 들어갈 무렵이 되자 더는 집에 있는 타카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졸업 전 수학여행을 가는데 당시 우리 집은 상당히 가난했다. 딱히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맞벌이로 돈을 버는데도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러니 당연히 큰 돈이 드는 수학여행은 갈 수가 없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이다. 혼자만 수학여행에 가지 못한다는 초조함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반 아이들 모두 수학여행을 갔기에 나는 아침부터 집에 있었다. 부모님은 출근하셨으니 집에는 나와 타카시 둘뿐이었다. 어머니는 수많은 집안일을 남겨두고 가셨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해치우고 있었다. 뭔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왜 여행도 못 가는데 이런 자비까지 해야 하는 거야? 반항기였을까? 분노와 초조함이 멈추질 않았다. 그러는 사이 하아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타카시였다. 내가 우리 집에 가난을 한탄하며 빨래를 널고 있는데 타카시는 태평하게 TV나 보며 웃고 있었다.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타카시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뭐가 하하하. 장난치지 마. 너는 왜 한가하게 TV나 보면서 웃어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는 밥벌레 자식.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와. 말을 끝내자 속이 다 시원해졌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는 후회하고 있었다. 지금껏 제대로 말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사람한테 무슨 심한 말을 늘어놓은 건지 사과하려 입을 때리는 순간이었다. 와, 갑자기 타카시가 큰 소리로 고함치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귀가 죽어원 이벙벙했다. 그러더니 타카시는 갑자기 일어나 고함을 계속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별것이 없다. 퇴근한 부모님에게 타카시가 집을 나갔다고 말하자 두 분도 조금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만 자렴. 이라고 말하실 뿐 다른 것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청했지만 좀채 잠이 오질 않았다. 그 이후 부모님은 타카시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계속 집에 있던 아저씨가 사라졌는데도 우리 집은 일상적인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 다만 약간 바뀐 점이 있다. 끝도 없이 가난했던 우리 집이 유복하게 된 것이다. 타카시가 뛰쳐나가고 난 뒤 어머니는 맞벌이 할 필요가 없어 전업주부가 되셨다. 중학교 때는 나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집은 그렇게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타카시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하곤 한다. 타카시는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